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지난 비디오에서 AI 리터러시 교육 6단계를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1단계와 2단계의 경우 우리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데이터 분석이라는 측면만 살펴보았을 때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도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 툴을 사용하여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물론 더 나은 분석과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서는 3단계와 4단계에서 배우는 코드 기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데이터를 이해하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리고 이를 통해 고객 만족을 도모하여 가치 창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는 여전히 툴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기법으로 충분해 보입니다. 그런데 데이터 분석이라는 말을 여러 번 듣고 있지만 어떻게 분석하고 이를 통해 가치를 창출한다는 것인지 여전히 감이 잘 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 동영상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데이터 분석을 통한 마케팅이 기업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세바시 유튜브 채널 클릭 부탁드립니다. 예, 좋네요. 예, 반갑습니다. 데이터 마케팅 코리아의 이진영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분을 아시나요? 예, 누구죠? 예, 블랙핑크의 제니라는 분인데요. 사람들이 이분을 볼 때 굉장히 고급스럽고 굉장히 멋있나 봐요. 예, 그래가지고 이분을 인간 구찌, 인간 샤넬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분은 인간 구찌 같으세요? 인간 샤넬 같으세요? 자, 데이터로 보면 굉장히 쉬워지거든요. 예, 검색량으로 바라보면요. 이분은 인간 구찌에서 인간 샤넬로 변하고 있습니다. 자, 2017년 1월에는 인간 구찌라는 얘기밖에 없었어요. 예, 그런데 그때 인간 샤넬이라는 얘기가 거의 검색이 안 됐었는데 아마 샤넬 입장에서는 이게 그렇게 불편한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고급스럽다라고 할 때 구찌라는 얘기만 검색이 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샤넬이 1년 뒤에 제니를 샤넬 뷰티 모델로 선정을 해버립니다. 예, 그리고 6개월 뒤에 파리 함부르크 공방에 제니를 참여시키거든요. 이러면서부터 인간 샤넬이라는 말이 인간 구찌라는 말을 역전하기 시작해요. 자, 샤넬 마케터가 굉장히 잘한 거죠. 자, 우리는 보통 이런 거를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되게 정성적인 표현이에요. 근데 이런 거를 이렇게 데이터로 만들어가지고 보기 시작하면 굉장히 쉬워지는 거예요. 이런 게 제가 말씀드리는 데이터 마케팅입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데이터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제 경험을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DBR이라는 잡지를 아세요? 예,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에서 동아일보가 만든 동아 비즈니스 리뷰라 그래서 DBR이라는 잡지가 있는데 작년에 DBR이 10주년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DBR 10년치 데이터를 다 분석을 해서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총 집필진 수가 2,800명이 넘었고요. 10년 동안. 그 다음에 아티클을 8,000건 넘게 올렸습니다. 자,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이제 학자들, 그 다음에 경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과연 이 사람들이 누구를 제일 많이 언급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그런 거 아세요? 그 인물 그 이상형 월드컵 이런 것처럼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세요. 자, 이 두 명 중에 빌 게이츠와 이순신 중에 누가 더 언급됐을까요? 아니에요. 이순신이에요. 워렌 버핏과 이순신 중에는 예, 맞습니다. 워렌 버핏과 정조. 예, 정조입니다. 정조와 피터 드러커. 예, 정조예요. 예, 마키아벨리와 정조. 이제 정조 같아요? 예, 마키아벨리예요. 예, 마키아벨리와 공자. 또 틀렸어요. 마키아벨리예요. 자, 마키아벨리와 스티브 잡스. 예, 이제 다 맞췄죠.
자, 1위는 스티브 잡스인데 마키아벨리, 메디치, 공자 이런 순으로 언급이 되거든요. 자, 여러분들은 이 데이터를 보시면 이제 누구를 공부하고 싶어져요? 네, 스티브 잡스도 공부하고 싶고 마키아벨리, 메디치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 궁금해지죠? 이게 데이터의 힘이에요. 데이터는 사람을 행동하게 만들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케터로서 데이터를 정리해서 뭔가 우리 소비자를 행동하게 만들고 싶고 우리 내부의 보고도 잘하고 싶을 텐데, 자, 여러분들은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굉장히 쉬운 답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 우리 사장님이 뭘 알고 싶어 하는지를 대답해 드리면 됩니다. 자, 그런데 사장님이 다 같은 사장님이 아니에요. 마케팅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는 분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잘 알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잘 모르셨다가 조금 지나면 이제 잘 알게 되세요. 이때마다 사장님의 질문이 바뀌거든요. 사장님이 아무것도 모를 때는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정말 디지털 마케팅이 효과가 있는 거야? 이거는 디지털 마케팅에 대한 불신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도 물어봐요. 딱 하나만 골라봐. 무슨 마케팅 하면 돼? 자, 이거는 여러분들을 못 믿는 거예요. 너 모르지.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조금 알게 됐을 때가 이제 위험해지기 시작해요. 굉장히 이제 날카로운 질문들을 하시기 시작하는데, 컨텐츠를 좀 싸고 빨리 잘 만드는데 없어? 이런 질문을 해요. 없어요, 그런 데는. 근데도 막 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고객들이 우리 컨텐츠를 보러 찾아오는 거야? 이런 고객에 대한 관심도 생겨요. 이런 것들을 대답하려면 마케터들이 이제 보고서도 많이 만들어야 되고요. 굉장히 바빠지기 시작하는 타이밍이 오는 거예요. 막판에 이제 이분이 정말 많이 알아가지고 못 말리는 상황이 옵니다. 이때는 진짜 이런 질문을 합니다. 포털 검색 광고비를 몇 % 더 쓰면 가장 최적의 광고를 할 수 있을까? 와, 이런 질문 받으면 머리가 이제 하얘지기 시작하고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이제 잘 생각해 보면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내가 네이버에다 광고하는 키워드들을 다 정리를 하고 각각의 광고비를 한번 붙여보고 이걸 400만 원 쓸 때, 500만 원 쓸 때, 600만 원 쓸 때 언제 도달률이 제일 높았는지 다 계산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대답을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 계신 마케터들 분들 너무 바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바빠서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걸 분석하고 대답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사장님이 질문하신 이 질문들은 아주 핵심 질문들이고 우리 마케터가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거든요. 자, 이거를 내가 시간도 없는데 계속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도와주는 게 인공지능입니다. 자, 이제는 기계가 데이터를 모아서 여러분들한테 데이터를 줄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인공지능을 설명하면 너무 어려워서 제가 가상의 캐릭터를 하나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쉽게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친구가 인공지능 마델이에요. 마케팅 대리입니다. 자, 이 친구는 두 가지 능력을 잘해요. 마케팅 의사결정도 잘하고요. 그 다음에 시장 트렌드 예측도 잘하는 능력이 있어요. 자, 이 친구는 근데 되게 재밌는 특징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막 먹으면 능력이 업그레이드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데리한테 데이터를 계속 입력을 하면 마데리가 더 좋은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주는 거예요. 이런 게 인공지능의 개념이거든요. 자, 그러면 마데리가 잘하는 첫 번째 마케팅 의사결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또 퀴즈를 낼게요. 사람들은 남성 시계라고 많이 네이버에서 검색을 할까요? 남자 시계라고 검색을 할까요? 자, 남성 시계, 남자 시계. 압도적으로 남자 시계네요.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남자 시계라는 걸. 근데 사실 정답도 그래요. 81%가 남자 시계고 19%가 남성 시계입니다. 근데 패션 쪽에서는 사실 거꾸로 알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내부적으로 쓰는 용어가 남성, 여성이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입에 붙다 보니까 일반 소비자들도 당연히 남성 시계, 여성 시계라고 검색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나 컨텐츠를 그렇게 제작을 한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 20%와 소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80%를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티소라는 시계 회사에서 보신 다음에 티소에는 모든 커뮤니케이션 메시지를 남자 시계라고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티소라고 네이버에 딱 치면 티소 남자 시계가 연관어 1번으로 뜹니다. 자, 그럼 굉장히 스마트한 작업을 잘 하신 거죠. 티소는 이런 여러 작업을 통해서 매출이 상당히 올라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마케팅의 데이터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케팅의 마데리의 두 번째 능력인 시장 예측 능력을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이제 마케터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는데 마케터들이 저한테 많은 질문들 중에서 이런 것들을 요즘에 물어봅니다. 홈쇼핑의 MD 분이셨는데요. 미세먼지가 너무 많이 기승을 하니까 건조기를 팔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 대박이 났어요. 자, 이런 게 또 있을 것 같은데 뭘 팔면 되죠, 이제? 이런 걸 물어봐요. 그 다음에 새로운 전자제품을 출시했는데 이 전자제품이 잘 팔릴까요? 네, 저한테 이런 걸 물어보는 겁니다. 아마도 제가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미래를 알 것 같아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미래를 알면 주식을 하지. 네, 여기 와서 마케팅을 하겠습니까? 아, 근데 이렇게 포기하기에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시장을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포기할 수가 없어서 저희 직원들하고 용기를 내서 한번 이거를 도전해보자 그렇게 시도를 해봤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있더라고요. 스카이캐슬이 드라마로 굉장히 인기를 끌었죠. 근데 온라인에서는 염정아 원피스가 엄청나게 회자가 됐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버즈가 나면서 염정아 원피스가 모두 솔드아웃이 되는 현상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얘기를 많이 하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이럴이 될 때 이런 것들이 많이 팔리고 매출이 올라가는구나, 이런 가설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토대로 예측 모형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보시면요, 일반적으로 시계열 분석 예측 모형을 만든다 그러면요, 작년에 판매량이 올해의 판매량과 같다라는 게 기본 전제입니다. 이거를 더 정교하고 고도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가설들을 붙이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있는 가설들이 있는 거예요. 검색량이 많아지면 더 많이 팔릴 것이다. 우리 제품에 대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의 뭐 좋아요라든지 뭐 팔로워 수가 늘면 더 많이 팔릴 것이다. 뭐 또 긍정적인 버즈가 더 많이 올라가면 더 많이 팔릴 것이다. 예, 그럴 듯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키워드에다가 긍정적인 버즈의 양들을 붙여보는 거예요. 예, 이렇게 붙여보면 어떤 데이터, 어떤 키워드가 점점 더 많이 팔릴 것인지가 예측이 될 것 같더라고요. 가전 쪽의 데이터를 예측하고 싶어가지고 가전에 대한 키워드를 다 정리해봤어요. 제가 가전 키워드를 정리를 한다 그러면 정말 너무 많은 키워드가 있을 줄 알았는데 한 700개밖에 없더라고요. 예, 그리고 유의어까지 다 포함해도 2,000 몇백 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몇 명만 써도 이런 것들은 다 정리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키워드를 다 정리하고 여기다가 아까 긍정 버즈들을 갖다가 쭉 붙여봤어요. 그러고 났더니 의류관리기가 이런 방식으로 뜰 거래요. 그래서 2017년에부터 계속 올라가는데 거의 매년 94% 성장을 합니다. 아마 맨 오른쪽이 예측치인데 올해도 94%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기청정기는 약간의 시계열 패턴이 있는데 5월에 황사 때문에 뜨거든요. 35%, 44%, 올해는 한 51%의 성장세가 예측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 700개의 가전 키워드들 중에서 올해 떠오를 18개의 제품을 제가 공개해 드릴게요. 바로 이거예요. 계절 가전인데요. 가습기에서 위닉스하고 아이리버가 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의류관리기는 삼성하고 LG께 뜨고요. 공기청정기는 전 제품이 다 매출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이제는 여러분들한테 어떤 제품이 뜰지, 시장이 어떻게 될지를 알려주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뭘 하실 거예요? 인공지능이 이런 걸 다 알려주는데 이게 소위 말하는 인공지능이 내 잡을 대체하는 일이 벌어지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기계가 귀찮은 일을 해주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본연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보통 마케터들이 자꾸 착각을 해요. 내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보고하는 게 내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기계가 할 일이에요. 마케터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새로운 크리에이티브에 도전하는 겁니다. 자, 데이터를 해석하셔야 되는데요. 해석이라는 게 풀해자의 풀석이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풀고 또 푸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푸냐? 이게 중요한 거죠. 제가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저희가 이제 어떤 패션 회사하고 분석 작업을 하면서 수영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문서 35,000개를 모았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어떤 얘기들이 있는지를 모아서 분석을 해보니까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29% 정도가 되는 게 몸매 관리를 위해서 수영을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수영복이라든지 래시가드라는 아이템에 대한 얘기가 한 19%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수영을 하면서 뭔가 귀찮아요. 갈아입고 젖고 막 이런 것들. 그런 얘기들이 한 13%가 등장을 합니다. 바다나 워터파크에 놀러 가는 얘기, 그리고
뭔가 요번에 레슨을 받아봐야 되겠다라는 목적 있는 결심,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자, 이 데이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면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내가 수영에 관련된 상품이나 마케팅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어떤 데이터를 활용하시겠습니까? 1번부터 5번 중에 1번을 활용하시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가장 많은 공감을 얻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5번을 활용하시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지만 이거를 생각하는 분들한테는 확실하게 와닿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의 문제거든요. 제가 같이 프로젝트 했던 LF라는 회사는 2번과 3번을 조합해서 선택을 했어요. 제품은 래쉬가드나 수영복을 선택을 했고요. 그들이 불편한 점들을 찾아본 거예요. 그래서 가장 적고 뭐 이런 식으로 갈아입기 힘들고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 보자 라고 해서 이런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거는 서프워크 팬츠라 그래가지고 그냥 서핑을 하다가 그냥 밖으로 걸어 나가면 소재가 그렇게 젖지 않는 소재라서 금방 다 말라버려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계시는 여성분이 입으신 거는 운동할 때 입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수영할 때 입어도 돼요. 이게 비치지 않는 소재를 만들어가지고 그런 편의성을 높였어요. 고객이 원하는 것들을 상품 기획이나 그리고 이게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메시지거든요. 이렇게 풀어가지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당연히 제품이 많이 팔리죠.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생각을 하고 크리에이티브를 만드는 걸, 이걸 제가 데이터 크리에이티브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인공지능이 주는 데이터 그런 것들을 받아보는 시대에 살게 될 거고요. 그거는 거스를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은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새로운 재밌는 생각, 새로운 창의적인 생각을 만들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모두가 멋진 데이터 마케터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비즈니스 성공 전략입니다. 유명한 테크 기업들은 어떻게 데이터 분석 결과를 활용하고 있을까요? 한번 살펴보실까요? 마케팅 하세요? 마케팅 하세요. 고객을 이해하고 고객 경험을 혁신하는 빅데이터 마케팅을 모른다면 눈 감고 축구하는 거와 다르지 않습니다. 디지털 시대에도 변함없이 고객의 사랑을 받는 애플, 아마존, 스타벅스, 디즈니, 넷플릭스. 어떤 비즈니스 전략과 빅데이터를 활용할까요? 기업의 목적은 이익 극대화가 아닌 고객 만족이다. 자신의 고객을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 않는 기업이 매일 밥 먹고 고객만을 생각하는 조직을 이길 수 없다. 고객 경험은 상품이 제공하는 기능적, 상시적 혜택을 넘어서는 높은 수준의 마케팅 혜택이다. 사랑받는 기업은 고객을 열렬한 팬으로 만듭니다. 고객의 충성도는 브랜드가 얼마나 고객 지향적인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것을 고객보다 먼저 알아채고 고객의 기대 수준을 넘어서는 구매 경험을 제공합니다. 반복적으로 구매하고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게 만드는 그들만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정말로 고객 경험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무기가 될 수 있을까요? 성공하는 기업의 4가지 핵심 가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받는 브랜드는 어떻게 고객 경험을 혁신할까? 디지털 시대에 고객 경험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디지털 세대 소비자들은 일상의 경험을 온라인에 남기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데 매우 적극적입니다. 좋은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물론이고 나쁜 경험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알려 잘못을 바로잡고자 하는 사명감까지 갖고 있습니다. 즉, 한 번에 만족스러운 고객 경험이 충성 고객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반대로 한 번에 불쾌한 고객 경험이 안티 고객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고객을 충성 고객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객이 원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할 일은 고객을 제대로 이해하고 알아주는 것입니다. 마케팅은 연애와 같아서 연애를 잘하려면 상대방의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주어야 합니다. 다행히 디지털 세상이 되면서 예전과 달리 고객들의 생각과 관심과 행동이 데이터로 남아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과 활용을 통해 고객도 모르는 고객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고객이 원하는 것을 경험하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고객을 이해하는 것과 고객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 이 2가지를 동시에 아우러져야 가장 만족스러운 고객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면서도
특별한 고객 경험을 제공하며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정답은 스타벅스입니다. 스타벅스는 고객 맞춤형 커피를 주문받은 최초 브랜드입니다. 아메리카노를 진하게 마시고 싶으면 에스프레소 샷 추가를 선택할 수 있고, 라떼도 일반 우유 대신 저지방 우유 또는 두유로 대체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럽 맛도 선택할 수 있고, 시럽의 펌핑 횟수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레시피가 아닌 고객이 주문하는 대로 커피를 제조했습니다. 소비위축 시대에 스타벅스가 바깥보다 비싼 커피임에도 불구하고 점차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비결입니다. 나만의 커피, 테이크아웃 문화, 혼자 와도 불편하지 않게 만드는 커피숍, 편하게 오랫동안 노트북 사용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콘센트 배치 등은 처음 나왔을 때 고객을 감동시켰습니다. 여전히 스타벅스를 사랑하게 만드는 서비스들입니다. 두 번째, 빅데이터는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떻게 활용할까? 전통적인 유통의 포스 데이터와 회원가입을 기본으로 하는 비즈니스의 고객 데이터는 빅데이터라는 용어 이전부터 존재하던 데이터입니다. 자칫 빅데이터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기존의 각 기업이 가지고 있는 포스 데이터의 가치를 놓치기 쉽습니다. 포스 데이터와 고객 데이터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유통뿐 아니라 유통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제조사 입장에서도 가장 중요한 데이터이고 활용 가치가 높습니다. 검색, 클릭, 조회, 장바구니 담기, 결제 등 자사의 온라인 사이트에 들어왔다가 나갈 때까지의 모든 행동은 데이터로 기록됩니다. 이 데이터는 모든 비즈니스가 디지털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스마트한 시대에 고객들의 관심과 행동을 분석하고 패턴을 이해하고 온라인 사이트의 비즈니스 경쟁력을 확인하는데 아주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네이버와 구글은 데이터랩과 구글 트렌드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들이 남긴 다양한 트렌드 정보를 제공합니다. 네이버의 실시간 검색어나 급상승 트렌드는 현재 시점에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을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 포털이 바로 통계청 웹사이트입니다. 국가에서 조사해서 오픈하는 통계 데이터는 국가 전체의 현황을 보여주고 미래를 예측하게 해주는 기본 데이터입니다. 고객의 마음을 얻으려면 고객이 어떤 사람인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무엇을 구매하고 싶은지, 어떤 기준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하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고객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데이터입니다. 앞에서 얘기한 모든 빅데이터는 결국 고객들이 직접 남긴 포털, 소셜 데이터, 고객들이 온라인상에서 사이트를 방문하고 조회하고 구매한 행동 데이터, 오프라인에서 구매한 상품과 서비스 데이터, 그리고 그런 고객들이 어디서 어떤 형태로 살아가는지와 관련된 통계 데이터들입니다. 이러한 빅데이터들은 고객 가치를 높이며 기존 다른 비용이나 노동력을 대체하며 또 다른 비즈니스 기회와 추가적인 수익의 원천을 만들어냅니다. 세 번째, 성공한 기업들은 빅데이터로 어떻게 혁신할까? 성공한 브랜드는 고객에게 어필하는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만듭니다. 하지만 좋은 제품과 서비스가 항상 고객에게 선택받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가지고 있더라도 고객이 알아보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고객에게 나의 상품과 서비스를 경쟁사의 것과 구분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이름이 브랜드입니다. 차별화된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브랜드가 되는 것입니다. 첫 브랜드의 핵심은 아무도 갖지 못한 속성을 나의 브랜드와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콜라 하면 코카콜라, 접착식 메모지 하면 3M, 복사기 하면 여전히 제록스인 것은 다른 브랜드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제품의 카테고리 영역에 처음 들어간 브랜드이거나 그 속성과 강하게 연결된 첫 브랜드이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버와 에어비앤비의 핵심은 평점입니다. 평점은 모바일 플랫폼 기반의 비즈니스에서 구매 여정의 필수 단계로서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구매 여정이 완료된 이후 고객이 이용 경험에 대해 직접 평점을 매기는 방식으로 만족도를 측정합니다. 우버는 서비스의 직접 공급자인 우버 기사에 대한 평점 공유를 통해 불신과 걱정을 없애준과 동시에 서비스 품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는 호스팅이 완료된 후 호스트와 게스트가 각각 상대방에 대해 평가를 하도록 합니다. 본인의 집을 내줘야 하는 호스트를 고려해 게스트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상호 평점 방식은 관리인 없이 직접 체크인과 체크아웃을 하는 경우가 많은 에어비앤비의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입니다. 아디다스는 맞춤형 슈즈 생산을 위한 스마트 팩토리를 만들었습니다. 고객 경험 혁신 측면에서 각 고객은 발 길이 중심의 표준화된 제품 사이즈가 아니라 발 길이, 발볼의 너비, 발등의 높이, 평발 여부 등 본인의 발의 사이즈와 특징에 따라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아마존은 비슷한 책을 구매한 고객과 그들의 평점을 기반으로 고객들의 취향을 구분하고
동일한 취향에 속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책을 예측하여 추천하는 북매치 시스템을 개발하여 전체 매출의 35% 매출 증대를 이루어냈습니다. 공유사진, 제목, 텍스트, 사진을 찍은 위치와 글을 올린 위치 등을 분석하고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하여 고객을 파악하는 페이스북. 세포라는 디지털 혁신을 통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연결에 가장 앞장서는 세계적인 화장품 전문 유통업체입니다. 세포라는 고객들이 화장품을 구매하는 여정이 온라인 정보 확인, 오프라인 방문 체험, 온라인 구매로 이어진다는 것을 착안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고객 방문과 경험을 끊임없이 연결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매장이 단순히 상품을 체험하는 공간을 넘어 고객의 실 데이터를 수집하는 플랫폼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유통그룹인 신세계와 롯데도 기존에 별도로 운영되던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통합을 추진해 왔습니다. 고객의 위치 정보를 확인해서 백화점이나 마트에 들어설 때 고객에게 필요한 쿠폰을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게 해주고,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베스트 아이템을 실제 매장에서도 표시해주는 브랜드별 인기 상품 큐레이션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성공적인 고객 경험을 만들기 위한 실행 전략은, 지그지글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작하기 위해 위대할 필요는 없지만 위대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작해야 한다. 빅데이터 분야는 무엇보다 시도를 통한 학습과 개선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데이터란 신기하게도 보면 볼수록, 분석하면 분석할수록 더 많은 궁금증을 줍니다. 그래서 봐도 끝이 없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가 만족도가 높은 이유는 그전에 몰랐던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고객은 누구인가? 우리의 고객은 왜 우리의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고객이 현재 우리의 고객이 맞는가? 우리는 우리가 제공하려는 가치를 그 누구보다 더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는가? 비즈니스 문제에 대해 질문을 해보세요. 질문하는 가운데 목표가 재설정되고 분석에 대한 목표와 분석하면서 확인해야 되는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분석해야 하는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고, 가지고 있는 데이터, 가지고 있으나 분석이 어려운 데이터, 가지고 있지 않은 데이터를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글로벌 플랫폼 업체인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국내 업체인 네이버나 카카오 등 거대한 플랫폼 기업들은 플랫폼과 데이터를 통한 선순환과 누적 효과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통해 고객이 원하는 것을 빠르고 더 편리하게 해주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활용해서 어떤 가치를 주고 있는지의 개념을 내 비즈니스에 적용하면 우리만의 새로운 고객 경험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유명한 P&G 회사의 페브리즈, 수백만 달러의 개발비가 들어갔으나 기대와는 달리 시장의 반응은 처참했습니다. 핵심 광고 카피 내용은 심한 담배 냄새나 퀴퀴한 냄새가 난다면 페브리즈를 써라. 그러면 냄새가 없어질 것이다. 경영진의 기대와 달리 매출은 곤두박질치고 페브리즈는 존재감 없는 상품이 되고 있었습니다. 마케팅 팀에서는 고객 경험을 살려서 냄새를 없애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고객과의 신층 인터뷰와 사용 환경 등을 분석한 후 청소의 마지막 순간에 페브리즈를 뿌리는 것으로 컨셉을 바꿨습니다. 페브리즈는 기분 나쁜 냄새와의 연결고리를 끊고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드는 상품으로 포지셔닝한 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상품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는 기술로만 접근하면 답이 없습니다. 기술은 좋은 고객 경험을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빅데이터가 귀중한 이유는 고객의 마음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수단이기에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가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전체 비즈니스를 놓고 우리의 고객과 시장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의 질문에 집중해야 합니다. 고객이 원하는 것을 고객보다 먼저 알아채고 고객의 기대 수준을 넘어서는 구매 경험을 제공하고 고객에게 잊을 수 없는 브랜드 경험을 줘서 반복적으로 구매하고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게 만드는 브랜드. 사랑받는 브랜드,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도전하세요. 책 빅데이터는 어떻게 마케팅의 무기가 되는가를 참고했습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읽어주는 트렌드북이었습니다. 잘 보셨나요? 동영상을 시청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기획이나 마케팅에서 일할 생각이 없는데, 혹은 나는 졸업 이후 직무를 선택할 때 엔지니어 직군이라서 고객의 필요를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 답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고객 만족이라는 바른 의사 결정을 위해 우리 모두는 데이터 분석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회사 내에서 개발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안한 뒤 일을 시작하는 경우,
이와 같은 역량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는 창업을 한다면 회사 내 개발자의 경우보다 더욱 고객의 필요를 고려하는 개발자가 되어야 할 겁니다. 지금 슬라이드는 데이터 관련 직무의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데이터 관련 직무는 크게 데이터 분석가, 데이터 엔지니어, 데이터 과학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런 구분은 절대적이지는 않고요. 국가마다 회사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큰 범주 내에서 각 직무별 역할을 살펴보면 데이터 분석가는 데이터 엔지니어가 추출 및 가공한 데이터를 보고 분석하여 유의미한 결론을 내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해당 직무는 데이터 분석 역량뿐만 아니라 다루는 데이터와 관련된 지식이 많아야 합니다. 데이터 엔지니어는 데이터를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백엔드 엔지니어링 역량과 ETL 플랫폼 구축 경험이 많아야 합니다. 데이터 과학자는 결국 엔지니어링과 분석 성능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한 역할을 담당하며 데이터 분석을 수행해야 하는 문제를 정의하기도 하고 해당 문제의 해법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데이터 직무는 아니지만 인공지능 과학자의 역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과학자는 데이터 과학자와 살짝 다른데요. 지능적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드는 전문 인력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음성인식, 자연어 처리, 컴퓨터 비전 등의 분야에서 좋은 성능을 보일 수 있는 새로운 인공지능 모델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본 수업을 듣고 있는 저학년 친구들에게는 사실 이런 직무와 관련된 설명이 많이 어려운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자면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한 역량은 모든 직무에 필요한 공통 역량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그림은 유다시티 블로그에서 가져온 그림이고요. 데이터 직무별 공부해야 하는 내용들을 정리한 표입니다. 관심 있는 친구들은 살짝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